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독자님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요, 바로 6월 25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경제, 또 정책 소식들 있잖아요. 그 핵심을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SK그룹의 어떤 주요 결정 가능성부터 뜨거워진 주식시장 전망, 또 중동의 휴전 소식,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인데요. SK그룹이 자회사 SKN무브, 여기 상장 계획을 전면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분 70%나 가진 회사인데 갑자기 상장을 안 한다니 이거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요, 기자님? 네, 그 기사를 좀 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복 상장 논란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모회사가 이미 상장돼 있는데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면 이게 기존 모회사 주주들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특히 이제 현 정부랑 여당이 소액주주 보호 이걸 되게 강조하면서 관련 규제 강화도 예고한 상황이라서요. SK그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컸을 겁니다. 뭐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서는 모양새가 될까 이런 우려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결정이다. 이걸 넘어서서 정부의 주주보호 강화 기조가 진짜로 대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룰 코스피 랠리에서 언급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이거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2021년에 투자 유치할 때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하죠. 이분들한테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연결 지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IMM 크레딧 솔루션, ICS죠. 여기서 투자를 받으면서 내년까지는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FI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아예 그 FI 지분 30%를 약 9천억 원에 다시 사들이는 방안, 이걸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뭐 오늘 25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기존의 주요 계열사 상장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 자금 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커지는 와중에 전반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는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3,100선을 돌파했어요. 와, 정말 파죽지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연내에 3,500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 또 자산운용사 CEO 30명에게 물어봤더니 93.3%가 연내 3,500선 달성을 예상했습니다. 이게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은 거거든요. 올 4월 저점 대비해서 뭐 2달여 만에 800포인트 넘게 급등한 거죠. 코스닥 지수도 보니까 11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이런 상승세의 동력은 그럼 뭐라고 보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걸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CEO들은 일단 이재명 정부의 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입, 이걸 주된 동력으로 꼽습니다. 뭐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거다, 이런 진단이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건 해소하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 강화 정책,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 환경 마련 이런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국내 시장 기대감은 이렇게 커지는데 한편으로는 국제 정세는 여전히 좀 불안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완장한 휴전 합의를 발표했어요. 12일 전쟁, 이게 끝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요. 양측의 최종 작전이 종료된 후에 단계적으로 공격을 중단해서 미 동부 시각으로 25일이면 공식 종전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중동 전체를 파괴할 전쟁으로 번지는 걸 막았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무기한 휴전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발표 직후에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휴전합의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지켜질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발표랑 현실의 간극이 클 때가 많죠. 양측 모두 휴전 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역 봉쇄카드 이걸 접고 미군 기지에 좀 제한적인 공격만 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를 표하는 등 뭐랄까 극적인 타결 배경에는 좀 복잡한 외교적 움직임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국내로 좀 돌아와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작은 부채질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듯이 공직자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 삶과 또 나라의 흥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혼란기에 맡은 바 직무를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죠. 이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격려와 함께 책임감을 주문한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 외에 우리 독자님들 실생활하고 좀 관련될 수 있는 민생 안정 지시라든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중동 사태 때문에 물가 불안하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서민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좀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유류세랑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이게 각각 8월 말 또 연말까지 연장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고요. 또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것도 연내에 추진하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움직임도 아주 발빠르게 이어졌군요. 네, 민주당은 정부하고 긴급 안보점검 회의를 열었고요. 또 물가 대책 TF 가동하고 맞춤형 집값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 진성준 정책위회장이 이전 정부랑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좀 비판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 이걸 강조했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랑 여당의 보조가 좀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 1면을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 변화의 어떤 신호탄부터 시장의 기대감,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휴전 소식,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책임감 강조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국내 외적으로 변화도 많고 불확실성도 큰 시기인 만큼 오늘 다룬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 변화나 기업들의 결정, 그리고 지정학적 움직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까? 앞으로 우리 경제와 시장, 그리고 국제 관계에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자님께서는 이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어떤 흐름을 읽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의 깊이 있는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